안녕하세요. 해외선물 기초강의 제3강 지지와 저항의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지와 저항 가장 기본적인 거죠. 주식을 하던 선물을 하던 모든 투자 생활을 할 때 지지와 저항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지와 저항에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지와 저항이 이미 지지는 그 하락할 때 멈추는 거, 그러니까 바닥 가격에서 멈추고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며 투자들이 해당 가격에서 매수하는 경향이 강해져 주가 하락을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 하락을 방어하고 다시 들어 올리는 거죠. 우리는 이제 매수를 볼 때 지지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저항은 뭡니까? 반대죠. 주가가 상승할 때 일정 가격에서 멈추고 다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서 우리 선물에서는 매도를 할 때 쓰는 저항 라인이죠. 지금 이게 캔들이 아래로 하락을 하는 하락 추세에서 저항을 찾아 들어간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지선은 주가가 반복적으로 하락하지만 특정 지점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저항선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승하다가 특정 지점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보통 주식 같은 경우는 저항은 익절의 구간이 되겠지만 우리 해외 선물에서는 이 저항 자리가 하나의 또 진입 자리로도 해석이 됩니다. 주식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지와 저항을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매매 전략할 때 지지선에서는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저항선에서는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항선을 돌파할 경우 추가 상승 가능이 있으며 매매 신호로 볼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저항을 뚫고 가게 되면은 그 저항선을 지지받으면 다시 매수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지와 저항을 활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지지선에서 매수하고 저항선에서 매도하는 거 있지만 캔들이 강하게 돌파할 경우에 따라가는 추격을 하는 매매 방법으로도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항이 강하게 생겼는데 저항을 강하게 뚫었다 하면은 쫓아가서 매수로 수익을 내고 강하게 하락을 했다 그러면 하락한 걸 쫓아가서 매도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지와 저항을 이제 활용할 때 이 단순하게 수평선으로만 지지 저항을 확인하는 것이 있는 반면에 추세선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지를 받은 곳이 저항이 되고 저항이 받은 곳이 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지선이 깨지면 그 다음에 저항선으로 활용이 돼요. 반대로 저항선이 돌파되면 지지선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 수평 추세선에서도 활용하지만 직선 추세선에도 활용한다. 여기 보시면 매도를 받던 매도 추세로 이어지던 곳이 강하게 한번 뚫린 다음에 이 뚫린 자리를 반등받는 지지받고 올리는 이 추세선 자체가 지금은 매도의 추세선이지만 여기에서는 매수로 또 이곳에서도 매수로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지저항선과 직선 추세선을 그은 다음에 이 자리에서 같은 자리이지만 어떨 때는 매수가 되고 어떨 때는 매도가 됩니다. 지지저항의 종류는 이제 수평 지지저항이 있죠. 수평선을 긋는 것. 일정할 때에서 지속적으로 주가가 방어하거나 반등하거나 그래서 강한 지지선에서는 매수를 해야 되고 강한 저항선에서는 매도를 해야 되는데 각 케이스마다 좀 달라요. 지금 차트는 골드 60분인데 1분에서는 이게 또 더 많이 나오고 더 많이 쪼개집니다. 그래서 우선은 큰 자리들을 먼저 체크를 하고 큰 자리 안에서 작은 자리 진입을 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좀 좋은 전략이죠. 추세선 기반의 지지저항은 무엇이냐면은 추세선 지금 아래로 가는 거는 매도 추세선이고 위로 가는 건 매수 추세선인데 이 추세선들이 저항을 받던 것이 지지가 되고 또 지지를 받던 것들이 저항이 되는 그런 역할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을 갖다가 활용할 때는 그냥 두 기준점에 매도 추세선을 그어놓고 다음 캔들이 도달했을 때 매도를 들어가서 매도로 수익을 내는 것과 지지선을 갖고 올라갈 때 매수로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것 어떻게든 이제 매수든 매도든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추세선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과거 지지 저항의 반복인데 가격대가 뚫리는 곳이 지지가 되고 붕괴되는 곳이 저항이 되고 예를 들어서 캔들에 있어서 어느 순간에 계속 저항을 갖다가 뚫리게 되면 그 자리를 지지가 될 확률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지지 또는 저항을 적용했던 가격이 다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지지선 저항선 큰 자리는 지우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둬야 한다. 특히나 더 큰 그림으로 볼 때는 과거에 있던 지지 저항선을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지와 저항의 종류에서는 이동평균선을 지지 저항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대표적으로 5일, 20일, 60, 13, 120선 이렇게 쓰는데 이 평선이라는 거는 캔들 120개 값에
평균치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60에서는 60개의 캔들, 5에서는 5개의 캔들. 근데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이제 일봉을 하기 때문에 일선이라고 얘기하지만 캔들 해외 선물에서는 110선, 20선, 60선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봉도 보고 60분도 보고 일분봉도 보고 틱봉도 보기 때문에 그 이평선이 의미하는 바가 평균적으로 평균값을 나타내는 것 같지만 개수에 대한 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배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위로 이렇게 우상향할 때 단기선부터 장기선까지 쭉 퍼져 있는 선을 이야기하고요. 주가가 상승하는 차트에 나타나는 배열을 말한다. 우리가 선물에서는 매수로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락 배열에서는 어떻게 돼요? 장기가 위로 가 있고 단기가 아래로 가 있습니다. 매도 추세다, 우하향하는 매도 추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장을 기본적으로 이평선으로 보던 수평선이나 대각선 지지, 직선 수선으로 보던 매매에서 대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손절을 잡는 것에 의미를 줘야 되는데요. 매수 대응을 할 때 우리는 이 지지선에서 매수를 들어가지만 이 지지선이 무너지면은 손절을 반드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지선에서 들어갔을 때 그 전에 지지를 봤던 곳이 붕괴가 되면 손절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짧게는 현재 지지받던 곳을 붕괴하면은 손절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저항에서는 반대죠. 저항은 이제 매도니까 우리가 매도를 할 때 첫 번째 자리에서 매도를 할 수도 있지만, 만약 두 번째 자리에서 매도를 한다. 그럼 첫 번째 저항받던 자리가 돌파가 되면 손절을 잡아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처음 들어갔던 저항 자리에서 내려가지 않고 올라간다면 손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선이든 지지선이든 우리가 손절을 기준으로도 쓸 수 있고 진입을 기준으로도 쓸 수 있어요. 또 익절에 대한 기준으로도 씁니다. 자, 앞에서 매수를 들어갔다. 그럼 위에 올라갈 때 저항받는 구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구간을 우리는 익절의 구간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지지와 저항은 진입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청산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손절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투자를 할 때 캔들을 가지고 하는 투자에서 지지와 저항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강의는요, 차트의 패턴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아는 쌍바닥이다, 쌍보다, 헤드앤숄더다, 역헤드앤숄더다, 삼각수렴이다, 쐐기형이다, 이런 것들의 패턴의 이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패턴까지 들어가면은 우리는 이제 제5강부터는 실전에서 써야 되는 기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